안녕하세요. 심리 읽어주는 남자 A준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스트레스에 관련된 컨텐츠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번에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스트레스에 굉장히 건강한 사람인지를 먼저 테스트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먼저 자가 테스트부터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요, 과연 스트레스는 항상 나쁜 것만 있을까? 라는 컨텐츠를 준비했고요. 그래서 좋은 스트레스는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제가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보시죠. 좋은 스트레스는요, 지금 당장은 좀 부담스럽지만 당장 그것이 어떤 한 단계를 넘어서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는 것,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것을 좋은 스트레스라고 하고요. 나쁜 스트레스는 어떤 대처나 적응에 있어서 그것들이 계속 나를 괴롭힌다면 적응하는 것도 힘들고 불안하고 우울한 것을 우리는 나쁜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나쁜 스트레스는 관계에서 오는 갈등이나 미해결된 어떤 과제들, 어떤 고민이 해소되지 않았을 때,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사실은 나쁜 스트레스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내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상황에 놓여졌을 때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맨날 스트레스 받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국민이요, 외래어 중에서 가장 많이 입으로 오르내리는 말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좋은 스트레스는 과연 없는 것일까? 라는 생각에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는 좋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여러분들도 삶에서 조금 더 도약하는 방식으로 삶이 펼쳐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개를 해드릴게요. 좋은 스트레스는요, 내가 무언가 배울 때, 주영이나
뭐 어떤 스쿼시 혹은 자전거를 배운다 라고 했을 때 분명히 어떤 수준에 도달을 하면 정체기가 옵니다. 이 정체기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좋은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체기를 조금만 넘어서면 삶이 바뀌거든요. 수영을 못했던 사람에서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고요. 자전거를 못하는 사람에서 자전거라는 취미를 가질 수 있게끔 삶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좋은 스트레스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어떤 활력을 넣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좋은 장점은 이러한 수영을 하면서 나쁜 스트레스의 수치도 낮추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정체기에서 느껴지는 스트레스가 사람을 조금은 긍정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가벼운 수준의 어떤 부정적인 일들이 생겼을 때 여러분에게 그거 별거 아니지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어떤 대처 능력들, 참아내는 어떤 의지들을 좋은 스트레스가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일들을 잘 견디게 마음 근육을 단단하게 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무기력함을 가지고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약간 그런 것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은 스트레스. 제가 심리 전문가로서 가장 크게 느끼고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을 성장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이 좋은 스트레스는 사람을 성장시킨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스트레스가 어떤 한 사람을 성장시킬 때 제가 항상 인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바닷가재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커나가는 것일까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바닷가재가 어떻게 크는지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들어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닷가재는요, 일단은 연하고 흐물흐물한 동물인데요, 아주 딱딱한 껍질 안에서 살고 있죠. 그래서 그 껍질은 절대로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바닷가재는 그 연한 몸을 갖고 딱딱한 껍질 안에서 살면 몸이 어떻게 크겠어요? 그 몸을 어떻게 자라는 것일까? 바닷가재는요, 자랄수록 그들의 껍질이, 그러니까 내 몸은 자라고 있는데 껍질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몸을 점점 조여옵니다. 그러면 압박을 받고 불편한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랬을 때 포식자, 그러니까 바닷가재를 되게 좋아하는 어떤 포식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피해서 바위 밑으로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껍질을 버리고 새로운 껍질을 만드는데요. 그런데 결국 그 껍질이 또다시 자신을 압박하는 형식으로 불편함을 조성한다는 거죠. 그러면 또 다시 그 껍질을 벗어나기 위해서, 포식자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 바위 밑으로 들어갑니다. 이러한 현상을 계속 불편함들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가재가 자랄수록 자극을 주는 것은요, 불편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불편함이 스트레스 수치를 높여주긴 하지만 나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제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 중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해드린 게 있는데요. 만약 바닷가재한테 의사가 있었다면 나 몸이 이렇게 불편하고 껍질이 이래요 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의사를 찾아갔다면 그 껍질을 넓혀주거나 신체가 잘 활동할 수 있게 맞춤으로 제작을 해줬겠죠. 그러면 바닷가재는 더 이상 성장을 하지 못할 확률이 높고 포식자로부터 바위 밑으로 들어가는 형상도 없어질 것이고요. 금방 죽고 말겠죠. 그래서 우리가 불편함을 느껴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왜 성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불편함을요, 안 좋은 나쁜 습관이 들여있는 스트레스를 가지고 불편함을 느끼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불편함을 조금 느껴보는 것, 이게 우리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제가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 다이어트가 너무 안 되고, 그리고 뭐 고민이 있어서 이게 해결이 안 돼, 이러한 스트레스가 날 성장시켜 줄 거야?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내가 질병으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나쁜 스트레스를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그 불편함을 견디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옳지 않은 방향이고요. 수영을 배우거나 컷이 잡는 법부터 포핸드, 백핸드를 치는 법부터 자전거를 타는 것, 여러 가지 좋습니다. 이러한 것들, 무언가를 배우는 것, 그리고 어느 환경이 어느 환경으로 넘어가는 것, 결혼하는 것도 스트레스라고 하고요. 이사하는 것도 스트레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환경이 조성된 것이 다른 환경으로 넘어간 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생각보다 좋은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견뎌보고 불편함을 견뎌보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 스트레스 수치 너무 믿지 마시고요. 충분한 휴식과 그리고 건강 챙기시고 그 다음에 여유를 가지시면 스트레스에서 조금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소하는 방법들은 뭐 매운 거 먹는 거, 잠자는 거, 지인들과 나가서 아주 달콤한
어떤 디저트와 함께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수다를 떠는 것.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실 거고 불편함을 견디는 것 한 가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